탈레반은 과연 뭘까요? 탈레반이란 뜻. 무슨 용어 같은데 어느 나라 말. 탈레반? 용어. 독립군? 탈레반은 그냥 그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네, 학생. 학생이요? 네, 원래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또 걷어서 뭐 어떨 때는 이제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마드라사라고 부르는 이제 이 학교들이 있는데 이 마드라사는 사실 이슬람 전역에 다 있어요. 아프간 지역의 남부, 지금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있던 마드라사는 상당히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성격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배웠던 학생들, 이 탈레반, 이 친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군벌 세력, 군정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사람들이 학생이니까 탈레반 부르게 된 게 하나의 고유 명칭처럼 이렇게 된 거죠, 보면. 아, 진짜 몰랐어요. 근데 탈레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계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후반 아프간까지 이제 한번 가봐야 됩니다. 1970년대 아프간은 왕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8년에 친사회주의 성향의 이제 군부 세력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로 아프간을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 이후에 내세웠던 것들은 여성에 대한 문맹 타파. 그래서 여성들도 글 배우자, 학교 보내자. 그래서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학교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지참금을 들고 남자 집에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참금도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해. 왜 자꾸 엄마 아빠가 나서서 간섭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갔던 거죠. 특히나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뭐냐. 당시 아프간은 이 땅이 지역 부족의 유지, 그 다음에 이슬람 성직자 이런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국가가 가져와가지고 농민들, 개개인들한테 줄게라고 하는 농지개혁 이 약속까지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어떤가요? 너무 좋죠.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영향이다 그러면 다 안 좋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봉건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걸 들이대면 잘 받아들일까요? 불만이 일어나죠. 싫죠. 네. 보면 우선 땅내나부터가. 땅내나부터가 네. 싫은 거죠. 그다음에 다 이 동네에서는 내가 에헴 하면은 다 눈치 봤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 무시하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뭐 이런저런 불만이 당연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세력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문제는 아프간 수도인 카불에 있던 이 집권 세력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끼리도 막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잘못하면 정권이 다시 또 엎어질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북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던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남쪽에서 우리랑 뭔가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돼준다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엎어지면 곤란하지. 그래가지고 소련이 직접 아프간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아프간에 직접 침공을 해가지고 그런 시위 이런 세력들을 다 잠재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이제 아프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 싸움인데 일단은 뭐 내려놓고 소련 그다음에 소련에 빌붙은 그 세력들을 쫓아내자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아프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외 투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맞아,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외부에서 또 다른 세력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오면 네, 미국이 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파키스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소련이 막 힘을 발휘하고 공산화이 막 하는데 아프간이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면 다음에 파키스탄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진주한 거예요. 그럼 밀고 내려오면 파키스탄은 그냥 순식간에 또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파키스탄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아프간에서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맞서기 위한 온갖 또 세력들을 미국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반군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 당연히 이슬람 교리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무자헤딘이라고 부릅니다. 코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와 전쟁을 벌이는 성스러운 전사. 그리고 그 무자헤딘이 벌이는 전쟁을 이제 지하드라 부릅니다. 지하드가 성전이죠. 지하드가. 네. 이 지하드라는 가치에 이제 환호하는 온 세계의 많은 이슬람 청년들, 아랍에 있던 청년들의 이 가슴을 피를 끓게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피 끓던 청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설마. 오사마 빈 라덴. 예, 오사마 나와요? 예.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 무자헤딘 세력과 그 다음에 소련군이 이제 대결하게 되는 것이 1980년대 계속 이어졌던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인 거죠.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이겼죠? 뭐 정확히 말하면은 소련이 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련이 사실은 1991년에 해체가 되는데 내부적인 이유로는 체르노빌 때문에 이거 수습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과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게 하나. 대외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이거 왜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피로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소련이 붕괴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자헤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저 이교도들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만세. 그러면 이제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오로지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딱 앉았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건 뭡니까? 그러면 남이 가진 거를 뺏는 거.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을 향해서 같이 싸우던 무자헤딘들은 이때부터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흔히 말하는 군벌 전쟁이 되는 거죠. 야,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희생보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들이죠. 오늘은 A라는 군벌 세력한테 삥 뜯기고 내일은 B라는 세력한테 뭐 통행료 맞춰야 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세력이 아까 처음 아프간에서 이야기했던 때 말씀드렸던 탈레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독립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은 뭐냐? 이 복잡한 다 사리 사욕을 가진 이 나쁜 XX들 네. 이게 이슬람 정신에 맞아? 꾸란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 꾸란은 뭐라고 써 있어? 사랑하고 나누고 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는 꾸란에 써 있는데 왜 니들 멋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꾸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놈들을 다 처단하고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뇌물도 필요 없는 이러한 세력들, 젊은 학생들이 총을 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출발은 좋았네. 출발은. 결국은 무함마드 오마르라는 이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는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1997년에 이슬람 국가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